자, 오늘은 하버드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의 분석을 통해서 미국 달러의 미래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대에 달러가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지 그 핵심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죠. 로고프의 분석은 이 한마디, 이번엔 다르다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과거에도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는 도전은 많았잖아요. 그런데 로고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 과거의 도전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이지 근본적으로 다른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숫자만 보면 달러의 위상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외환거래 10번 중에 9번은 달러가 끼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로고프 같은 주류 경제학자가 던지는 경고가 우리에게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요. 달러의 아성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통화들이 꽤 많습니다. 70년대 소련 루블은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고 80년대 일본 엔화는 플라자 합의 한 방에 꺾였죠. 2000년대 유로는 태생적으로 영내 통화라는 한계가 명확했고 최근 가장 강력한 도전자라는 중국 위안화도 여전히 자본 통제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다를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지 못했어요. 실패한 이유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뢰와 투명성이 부족했고 경제가 폐쇄적이었고 금융시장도 덜 성숙했죠. 사실 지금 가장 유력한 경쟁자라는 위안화조차도 바로 이 자본 통제와 폐쇄 경제라는 한계에서 전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로고프는 바로 이런 전통적인 경쟁의 판을 완전히 흔드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네,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로고프는 이 암호화폐가 기존의 국가 통화들과는 아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인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달러 패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특히 비판론자들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오죠. 과연 암호화폐의 진짜 실질적인 어떤 내재적 가치라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아마 투자자분들도 계속 고민하시는 지점일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로고프의 대답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 가치가 무슨 금처럼 반짝인다거나 주식처럼 배당을 주는 그런 종류의 가치는 아니에요.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교환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유용성 자체가 경제적 가치라는 겁니다. 이 주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암호화폐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특정 시장, 그러니까 기존의 달러가 꽉 잡고 있던 한 영역에서 아주 강력한 발판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으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 시장이 어디냐?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지하경제, 이른바 그림자 경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장은 추적이 불가능한 미국 달러 현금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영역이었죠. 이 시장 규모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 GDP의 약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영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미국 경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경제가 공식 통계 바깥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쓰인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수요 기반이 되는 거죠. 과거 이 시장의 왕은 단연 달러 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고프는 바로 이 영역에서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아주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디지털 방식이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이죠. 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주는 통찰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에요. 달러 수요의 근간을 이루던 아주 중요한 축 하나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경제에서 달러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게 대체 어떻게 미국이 누려왔다는 그 유명한 과도한 특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까요? 로고프는 그 과정을 이렇게 4단계의 연쇄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자, 첫째, 암호화폐가 지하경제에서 달러 현금을 대체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둘째, 전 세계적으로 실물 달러를 가지려는 수요가 줄어들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셋째,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즉 국채를 발행할 때 예전보다 더 높은 이자를 쳐줘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결국 넷째, 아주 값싼 이자로 빚을 내서 경제를 구려가던 미국의 그 과도한 특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냥 거시경제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빚을 내는 비용, 즉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 여파는 결국 전 세계 일반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리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로고프의 경고입니다. 자, 이렇게 민간 암호화폐가 치고 올라오니까 각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카드가 바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그 뚜리, 철학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민간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익명성,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를 지향한다면 국가가 만드는 CBDC는 중앙화, 완전한 추적, 허가가 필요한 통제를 지향하죠. 이건 사실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유와 통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가깝습니다. 로고프는 만약 미국이 작정하고 디지털 달러, 즉 패드코인을 발행한다면 그 파급력은 시장을 완전히 압도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아주 명확하죠. 나의 모든 돈의 흐름이 정부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디지털 빅브라더의 등장을 의미하니까요. 이건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로고프의 최종적인 경고와 결론을 살펴보면서 이 분석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달러의 진짜 위협이 꼭 외부에서만 없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로고프가 최종적으로 지목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들은 암호화폐나 위안화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 내부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정치적 압력, 그리고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극심한 정치적 분열, 바로 이것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결국 달러의 운명은 다른 경쟁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달러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를 스스로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무너뜨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로고프는 이 냉엄한 문정을 인용하면서 분석을 끝맺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패권은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정말 의미심장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 중심의 질서에 분명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기술은 우리에게 암호화폐와 CBDC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과연 미국은 그리고 전 세계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